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제3장 시멘트와 콘크리트 단원 예상 문제를 통해서 공부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반복되는 문제들이 제가 출제가 많이 된다라고 했죠. 내용이 많을 때는 문제로 정리를 하지 않고 기출을 넘어가면 다 혼돈스러워서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분하게 예상 문제 통해서 공부한 내용 정리하기 위하여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전부 다 풀려면 너무 시간이 소요되니까요. 대표 비슷한 문제 중에 골라서 조금 풀어보고 나머지는 스스로 풀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골재에 요구되는 성질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골재는 청정 내구적인 것으로 유해량의 먼지나 흙이나 유기 불순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다. 맞죠? 그죠? 골재의 강도는 콘크리트 중의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맞습니다. 골재의 입형은 세장하고 아니죠. 그죠? 둥글고라고 했습니다. 둥근 게 좋다라고 했습니다. 표면이 매끈한 게 아니고요. 표면은 조금 매끈할 때는 부착이 잘 안 되죠. 그래서 표면은 지금 단어가 그죠? 골재 입형은 둥글고 입도가 고른 게 좋고요. 표면이 너무 매끈한 것은 또 부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골재 입도는 조립에서 세리까지 연속적으로 균일하게 혼합되는 게 좋고, 그죠? 조금 형태는 거칠고 구형이 좋다 그랬죠. 그죠? 매끈한 것보다는 거친 게 좋습니다. 편편하거나 세정한 것은 좋지 못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입도는 조립에서 세리까지 연속적으로 균등히 혼합되어 있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고요. 3번 넘어가겠습니다. 깬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동일한 시공 연도의 보통 콘크리트보다 유리한 점은 했습니다. 우리가 깬 자갈을 사용하면 강 자갈은 둥근데 깬 자갈은 아무래도 깨진 부분이 있죠. 그죠? 그래서 부착 성능은 거친 게 아까 부착이 좋다 그랬죠. 너무 매끄러우면 시멘트가 붙지 않고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깬 자갈이 부착 성능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에 시멘트 페이스트와의 부착력이 증가한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골재 입도 한번 비슷한 문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재의 함수 상태 사이의 관계를 옳게 나타낸 것은 했습니다. 그림 보면서 우리가요, 다시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량이란 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완전히 물로 꽉 찬 상태까지 전체 물의 양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건조된 절대 건조 상태에서 완전히 물에 푹 빠진 내외부가 다 물로 꽉 찬 수분 상태까지가 함수량 됩니다. 그 다음에 흡수는 내부에 얼마만큼 물이 차 있나 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도 없는 절건에서부터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그죠? 요까지가 흡수예요. 그래서 흡수량은 뭐다? 내부를 뜻한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표면 수량은 외부에만 물이 있는 상태죠. 그래서 물이 꽉 차 있는 수분에서 표면 건조 내부 포화. 그죠? 그러니까 내부에는 물인데 외부에 물이 없는 거에서 외부에 물이 꽉 찬 거. 이게 바로 표면 수량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건 함수량이다. 그죠? 함수량은 완전히 절건 상태에서 기건 상태까지의 함수량이 되겠습니다. 유효 흡수량은 기건에서부터 표면 건조 내부 포화까지다. 그죠? 자, 그러면 옳게 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1번에 유효 흡수량은 기건에서부터 표면 건조 내부 포화까지다. 그죠? 그래서 표면 건조 상태, 이게 물이 더 많으니까요. 요거 빼기 요거 해야죠. 그죠? 마이너스 기건 상태다. 맞게 된 건 1번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골재의 실정률. 요거 조금 넘어가고요. 뒤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7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실정률이 큰 골재. 실정률이라는 건 이게 부피 속에 진짜 골재가 꽉 차 있는 거, 많이 차일수록 실정률이 좋은 거예요. 같은 부피인데 몇 개 없는 건 실정률이 낮은 것이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실적률이 큰 골재로 이루어진 콘크리트의 특성이 아닌 것은 시멘트 페이스트 양이 많아지는 게 아니고요. 골재가 꽉 찼고 여기는 시멘트를 많이 채워야 되죠. 골재가 꽉 차다 보니까 시멘트 양은 줄어들겠죠. 그래서 시멘트 페이스트 양이 줄어서라고 해야죠. 콘크리트 제조 시에 경제적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양이 커져서 경제성 낮다. 이게 틀렸죠. 내구성 증대되고요. 투수성, 흡습성 감소 기대할 수 있죠. 왜냐하면 시멘트가 적어지니까 물의 양도 적어지죠. 건조, 수축, 수화열 감소한다. 왜냐하면 물의 양이 감소되기 때문이다. 그죠? 자, 요거 계산 문제 몇 개 있는데요. 네. 요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갈시료의 표면수를 포함한 질량이 2100이다라고 했습니다.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의 질량이 2090이고요. 절건 상태는 2070이라면 흡수율과 표면 수율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아까 표면 수율은 표면에만 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뭐다? 표견하고 수분 상태다 그랬죠. 표면 건조 내부 포화는 내부에는 물이 꽉 찼지만 표면에 물이 없는 상태고, 수분은 내부하고 표면하고 다 물이 있는 상태니까 요 차가 바로 표면 수율이 된다 했습니다. 그래서 표면 수율은 표건분의 수분 마이너스 표건 곱하기 100이 되겠죠. 그래서 표건 질량이 지금 얼마냐면 2090분의 수분이니까요. 물을 표면수를 포함한 게 수분 상태죠. 그죠? 2100 마이너스 2090 곱하기 100에서 0.48%가 되겠습니다. 반면에 흡수율이다라는 건 절대 건조, 이건 내부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외부가 표면 수율이고요. 그러면 내부에 물이 하나도 없는 절건 상태에서 내부에만 물이 차 있는 표면 건조 내부 포화 상태, 요거의 차가 흡수율이 되겠죠. 그래서 흡수율은 절건분의 표건 마이너스 절건 곱하기 10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절대 건조가 2070이죠. 표면 건조 내부 포화는 2090이죠. 그래서 2070 마이너스 2090분의 2090 마이너스 2070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해설 보시고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한번 11번 한번 풀어볼까요? 굵은 골재의 단위 용적 중량이 주어졌습니다. 절건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공급률을 계산하라 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공급률은요, 실적률은 얼마만큼 골재가 차지하는 부피인가, 부피를 차지하는가, 채워졌는가가 실적률이죠. 안 채워준 공간이 비는 게 공급률이죠. 그죠? 요거를 더하면 전체 100% 전체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급률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어요? 공급률은 전체 100에서 골재가 채워진 실적률을 빼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실적률부터 한번 계산할게요. 우리가 골재의 실적률에서 비중은 절대 건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절건 밀도 또는 절건 비중 분의 단위 용적 중량 곱하기 100. 그죠? 그래서 단위 용적이 얼마만큼 찼는지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단위를 한번 볼게요. 현재 절건 밀도가 g/cm 3승의 단위예요. 그런데 단위 용적 중량은 kg/리터 단위니까요. 단위를 아래 위로 삭제를 그죠? 약분해야지 퍼센트 단위만 남죠. 그래서 단위를 통일시켜 줘야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둘 중에 하나로 바꾸면 되는데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도 되고 요걸 요렇게 바꿔도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설을 따라서 이 g/cm 3승을 kg/리터 단위로 바꿔보도록 할게요. 자, 1g은 1000분의 1 kg이잖아요. 그죠? 이건 다시 말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kg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g을 바꿔줬죠. 그죠? 네. 빨간색 너무 많으면 눈이 불편하실까봐 색깔 바꿉니다. 2.65g은 2.6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kg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센티미터 3승인데요. 요거를 리터로 바꿔줍니다. 그죠? 1cm의 3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요거 아니죠. 그죠? 자, 지금 뭐를 바꿔주고 있냐면요. 센티미터 3승을 리터로 바꾸고 g을 킬로그램으로 바꿨다. 그죠? 그래서 센티미터의 3승은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 리터. 요 기본 단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죠? 자, 이렇게 바꾸니까 얼마 나오냐면 2.65 킬로그램이고요. 퍼 리터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 약분되니까 그대로 2.65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절건 비중 밀도는 2.65, 이제 단위는요, 킬로그램 퍼 리터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단위 용적 중량도 1.7 킬로그램 퍼 리터죠. 단위가 동일하니까 아래 위로 약분됩니다. 그죠? 계산한 값이 64.15고요. 곱하기 100을 했기 때문에 퍼센트 이렇게 붙여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요건 어디까지나 뭐냐면 실적률 계산했는 건데 문제는 공급률을 계산하라 있기 때문에요. 100에서 실적률 빼주시면 되겠죠. 계산하면 35.85%. 답은 3번 되겠습니다. 네, 나머지 문제들 스스로 한번 풀어봐도 괜찮은 문제들 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다음 문제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거는 한번 봐주시고요. 네. 콘크리트용 골재의 요구 품질에 관한 조건. 요건 앞에서 풀었던 거랑 유사하다. 그죠? 넘어갈게요. 예, 그 다음 넘어가서, 네. 17번 한번 볼까요?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을 계산할 때 골재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하는가? 금방 그죠? 우리 계산할 때 이야기했는데요. 골재의 단위 용적 질량 계산할 때 골재는 절대 건조 상태를 기준으로 한다. 수분이 하나도 없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죠. 그죠? 그래서 답은 3번의 절대 건조 상태가 되겠습니다. 18번 풀어볼게요.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건 물 시멘트 비다라고 했죠. 그죠?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 답은 바로 1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19번 문제 한번 볼까요?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 그랬는데요. 프리라는 건 미리다라고 했죠. 그죠?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했는데요. 자, 우리가 프리플레이스드라는 건 그 자리에 미리 채운다 그랬죠. 그래서 굵은 골재를 이렇게 미리 그 자리에 채워놓고 이 사이에 시멘트 페이스트 집어넣어서 모르타르 넣어서 이제 타설하는 거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굵은 골재의 최소 치수는 15mm 이상,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는 부재 단면 최소 치수의 4분의 1 이하, 철근 콘크리트의 경우는 철근의 수은 간격의 3분의 2 이하로 한다. 자주 안 나오지만 다시 한번 볼게요. 최소 치수는 15mm 이상, 최대 치수는 부재 단면 최소 치수의 4분의 1 이하, 철근 수은 간격의 3분의 2 이하다. 이거 맞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와의 차이를 적게 하려면 최대와 최소 치수와의 차이를 적게 하면 굵은 골재의 실적률이 커지고 주임 모르타르의 소요량이 적어진다 했는데요.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차이가 적으면 비는 공간이 있겠죠. 굵은 건 굵고 적은 건 좀 적어야 빈 공간에도 적은 게 들어가서 공간을 메워주죠. 그죠? 그래서 이게 틀렸죠. 그래서 설명 2번을 보면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 차이를 적게 하면 굵은 골재의 실적률은 적어지죠. 실제로 차지하는 비중은 적어지는 거죠. 그러면 주임 모르타르 소요량은 많아지죠. 그래서 할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최대 치수와 최소 치수와의 차이를 크게 해야, 그죠? 골재 실적률이 커지고 주임 모르타르 소요량이 적어지게 되겠죠. 틀린 설명 2번이고요. 대규모의 프리플레이스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할 때 굵은 골재 최소 치수를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골재의 적절한 임도 분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굵은 골재 최대 치수는 최소 치수의 2배에서 4배 정도로 차가 조금 나게 해야 한다. 그죠? 2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요 문제는요. 한번 스스로 보시기 바라고 그냥 외워야 하는 거라서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 콘크리트 한번 볼까요? A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A 공기를 넣는 콘크리트죠. 그래서 시공 연도가 좋고 재료 분리가 적어집니다. A 공기 때문에 단위 수량은 줄일 수가 있다. 그죠? 재물치장 콘크리트 시공에 적당하다라고 했고요. 단 공기가 있기 때문에 철근에 대한 부착 강도는 감소하게 되겠죠. 공기 때문에 부착은 어려워진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의 서중 콘크리트 볼게요. 서중 콘크리트는 더울 때 시공하는 콘크리트죠. 그죠? 그래서 타설 시에 슬럼프 저하나 수분의 급격한 증발의 우려가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료상의 대책으로 옳은 것은 있습니다. 단위 수량을 증가시킨다 그랬는데요. 수량이 증가하게 되면 더 급격하게 증발하면서 건조 수축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안 그래도 고온인데 고온의 시멘트 안 되죠. 그죠? 콘크리트에 운반 및 부어 넣는 시간을 되도록 길게 하면 굳어지죠. 안 되죠. 여름에는 짧게 해야죠. 혼화 재료는 A 감수제, 지연형. 그래서 빨리 열이 발생되지 않는 A제, 물을 적게 할 수 있는 감수제, 지연제를 써서 수화열 발생을 줄이는 거 좋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맞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풀어보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25번 한번 볼까요? 시멘트 풍화의 척도로 사용되는 것은 했습니다. 시멘트가 얼마나 풍화되었나의 척도로 쓰는 게 강열 감량입니다. 강열 감량 교재에서 참고란에서 한번 읽어봤는데요. 950에서 1050도씨로 강열하였을 때, 열을 가했을 때 얼마만큼 시멘트 감소되는가 양을 말하는데요. 요걸 가지고 시멘트 풍화 정도의 척도로 사용된다. 그죠? 그래서 답이 2번의 강열 감량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용열. 요거 한번 넘어갈게요. 27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중에서 안전성이 좋고 발열량이 적어 내침식성, 내구성이 좋아 댐이나 방사능 차폐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했습니다. 발열량을 줄였는 게 보통 포틀랜드보다 발열량을 줄인 게 뭐였죠? 중용열이죠. 그죠? 이것보다 더 줄인 게 저열이었죠. 그죠? 요 중에 찾으면 되겠죠? 현재는 4번의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시멘트 발열량을 저감시켰죠. 자, 그래서 수화 속도를 지연해서 수화열을 작게 했습니다. 건조 수축이 작고, 그래서 대형 콘크리트, 매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죠. 댐이나 터널, 거대 구조물의 기초공사 등에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 볼까요? 28번 볼게요. 고루 슬래그 분말을 시멘트 혼화제로 사용한 콘크리트 성질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가 참고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자, 우리가 플라이씑이나 고루 슬래그 분말을 사용하면 성능이 거의 비슷했죠. 초기의 건조 수축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커진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초기의 건조 수축이 큰 이유는 1차 수화 반응 후에 잉여수가 건조를 또 합니다. 그래서 타설 초기의 수분 양생에서 건조 수축 감소를 시키는 게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요 플라이씑과 고루 슬래그 미분말이 초기의 건조 수축이 일반 시멘트보다 크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초기 강도는 낮지만 슬래그의 잠재 수경성 때문에 초기 강도는 낮지만 장기 강도는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해수나 하수 등의 화학적 침식에 대한 저항이 커진다라고 했고요. 슬래그 수화열에 의한 포졸란 반응으로 공급 충전 효과,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 효과가 있습니다. 슬래그를 함유하고 있어서 건조 수축에 대한 저항이 크다라고 했는데 금방 말했죠. 초기의 건조 수축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크다라고 해서요. 틀린 답 4번 됩니다. 자, 네.
31번 볼게요. 고로 시멘트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해수에 대한 내식성이 작다라고 했는데요. 금방 뭐라고 했습니까? 해수에 대한 내식성 크다라고 했죠. 그죠? 초기 강도는 작으나 장기 강도 서서히 그죠? 강도가 발현됩니다. 잠재 수경성 성질을 가지고 수와 열량이 적어서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틀린 답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로 시멘트 특성 다시 한번 볼까요?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수화열이 낮고 수축률이 적어서 댐이나 항만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그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면 비중이 크고 풍화에 대한 저항이 뛰어나다 그랬는데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면 고로 슬래그 미분말을 썼기 때문에 비중이 더 작습니다. 중성화가 빨라서 풍화가 되기 쉬운 단점이 있었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죠? 응결 시간이 느리기 때문에 장기 강도가 크다. 응결이 느리다. 그죠? 겨울철 공사에는 주의를 요해야 합니다. 다량으로 사용하게 되면 콘크리트 화학 저항성, 수밀성, 알칼리, 골재 반응 억제에는 효과적이다.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비슷한 문제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35번 볼까요?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에 철용광로, 이거 고로라 했잖아요. 그죠? 나온 슬래그를 급냉하여 혼합하고 이에 응결시간 조절용 속고를 첨가하여 분쇄한 것으로 수와 열량이 적다. 그래서 초기 강도는 낮고 장기 강도 크다 그랬죠. 매스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한다. 그죠? 바로 고로 시멘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주 출제되죠. 네, 36번 볼까요? 네.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와 비교한 폴리머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폴리머 시멘트가 뭐였는지 기억나시나요? 한번 볼게요. 결합제로서 시멘트 쓰지 않아요. 그죠? 시멘트 대신에 뭐 썼죠? 폴리머인데요. 이게 고분자로 만든 폴리머를 사용했다 그랬죠. 그래서 골재만으로 결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한 것으로 플라스틱 콘크리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수성, 수밀성이 우수하고 동결융에 대한 저항이 양호하고요. 힘이나 신장 능력도 우수하다라고 했고 고강도며 내구성이 우수하고 내부식성, 내약부금성이 우수하고 모르타르, 강제, 목재 등의 각종 재료와 잘 접착이 된다. 그죠? 그래서 고분자인 폴리머를 사용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네. 옳지 않은 거 볼게요. 유동성을 감수하여 일정 워커빌리티를 얻는 데 필요한 물 시멘트비가 증가한다. 자, 이 폴리머 시멘트를 사용해서 물 시멘트비는 30에서 60% 범위로 가능하면 작게 하는 게 좋다 그랬죠. 시멘트가 들어갈 때는 물 시멘트비가 물이 많이 포함되지만 지금은 시멘트를 줄이고 고분자 물질인 폴리머를 사용했죠. 그래서 물 시멘트비가 증가한다. 1번 틀렸죠. 그죠? 모르타르나 강제, 목재의 각종 재료와 접착이 잘 되고 방수성, 수밀성 우수하고 동결유에 대한 저항이 있고 힘이나 인장이나 신장 능력이 우수하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서 39번도 암기하면 되는 문제들은 풀어보시고 스스로 보시기 바라고요. 40번 넘어갈게요.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한 A 콘크리트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A 공기가 있기 때문에요.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양호하다. 작업성이 좋다. 맞죠? 그죠? 동일 물 시멘트 비일 때 압축 강도가 높다 그랬는데요. 공기가 들어가 있으면 아무래도 강도는 떨어지겠죠. 그래서 2번 틀렸죠. 그죠? 자, 물을 적게 쓰니까요.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은 큽니다. 블리딩 등의 재료 분리가 적다. 그죠? 답은 2번 되겠습니다. 자, 넘어갔고요. 이것도 폴리머 시멘트 풀어봤던 내용 스스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43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멘트 분류 중에서 혼합 시멘트가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우리 혼합 시멘트 3가지 있었습니다. 시멘트에 혼화제를 섞어 만든 건데요. 고로 시멘트는 시멘트에 고로 슬래그 미분말 섞었죠.
실리카 시멘트는 시멘트에 규산 질물 실리카를 섞은 것이고, 플라이애쉬 시멘트는 시멘트 플러스 플라이애쉬를 섞은 것이다. 그죠?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아닌 거 2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5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멘트의 분말도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은 자주 출제되었습니다.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입자가 미세하다, 가늘다라는 거죠. 수화 반응이 촉진된다, 물하고 반응이 잘 된다. 그죠?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분말도가 클수록 입자가 미세할수록 초기 강도는 작으나 틀렸죠. 입자가 미세하기 때문에 수화 반응이 촉진되죠. 그 말은 빠르게 열이 생겨서 초기 강도는 높아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설명 틀렸죠. 그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분말 미세하고요. 분말도가 너무 크면 풍화되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 바로 2번 되겠습니다. 자, 예. 분말도가 크면은 워커빌리티 좋고 블리딩 적어지죠. 수화 반응이 빨라서 초기 강도는 크다, 수화열이 높다라고 했고요. 시멘트량은 전략되고 내구성 작아집니다. 너무 크면 풍화되고, 분말도가 클수록 시멘트 분말은 미세한 것이다. 자주 나옵니다.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47번 한번 볼까요? 플라이애쉬 시멘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1번 수화할 때 불용성 규산칼슘 수화물을 생성한다. 화력발전소 등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 그죠? 회분과 포틀랜드 시멘트를 혼합했다. 화력발전소에서 완전 연소한 미분탄의 회분이 바로 플라이애쉬죠, 그죠? 요거하고 포틀랜드를 섞어 놓은 시멘트이다, 그죠? 맞는 설명 바로 2번 되겠습니다. 48번 보겠습니다. 예.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하여 초기 수화열이 낮고 장기 강도 증진이 크다. 초기에는 강도가 낮지만 장기적으로 강도가 나고요. 화학 저항성이 큰 시멘트로 매스 콘크리트용에 적합한 것은 그죠? 백색 포틀랜드, 조강 포틀랜드, 알루미나, 플라이애쉬죠. 그죠? 이 중에서는 우리 플라이애쉬 시멘트 또는 고로 시멘트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플라이애쉬 시멘트의 특징 다시 한번 볼게요. 워커빌리티 증대시키면서 사용 수량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수밀성 좋고 물을 적게 쓰니까 그죠? 수리 구조물에 적합합니다. 수화열이 적기 때문에 초기 수화열이 낮고요. 장기 강도 증진은 크다 그랬죠. 예, 수화열이 적으니까 건조 숙도 적은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50번 알루미나 시멘트 넘어가 볼게요. 알루미나 시멘트에 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했습니다. 강도 발현 속도가 매우 빠르다. 수화작용 시 발열량이 매우 크다. 그죠? 강도가 빠르고 발열량이 크고 매스 콘크리트, 수밀 콘크리트에 사용됩니다. 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원료로 한다라고 했는데요. 알루미나 시멘트는 초기 수화 발열이 크죠. 수화 발열량이 매우 크기 때문에 매스 콘크리트, 이렇게 대단면 콘크리트에는 균열이 우려되죠. 그죠? 그래서 대형 단면 부재는 부적당하나 긴급 공사나 동절기 공사에는 적합하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알루미나 시멘트 설명 중 틀린 거 3번 되겠습니다. 자, 네, 51번 같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53번 넘어가겠습니다.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그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는 초기 발열량을 낮춘 거죠, 그죠?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C3S, C3A가 적고 장기 강도를 지배하는 CS2를 C2S를 많이 함유했다. 내황산염성이 작기 때문에 땡 공사에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했는데요. 중용열 포틀랜드는 화학 저항성이 크죠. 그래서 댐 공사에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수화 속도를 지연시키죠. 그래서 초기 발열은 낮지만 장기 강도가 발생된다. 그죠? 수화열을 작게 하고요. 건조 수축이 작고 건축용 매스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 55번 넘어가 볼게요. 콘크리트의 블리딩. 블리딩은 재료 분리 현상이잖아요. 그죠?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자, 재료 분리가 생기면 골재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부착력 저하되죠. 철근하고 시멘트 페이스트 부착도 저하되죠. 골재의 수밀성도 저하됩니다. 그죠? 하지만 응결성 저하하고는 문제가 없죠. 응결은 굳어지는 건데요.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이 저하되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바로 4번 되겠습니다. 자, 57번 볼까요? 콘크리트에서 재료 분리 원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의 플라스티시티, 다시 말하면 성형성이죠. 그죠? 성형성이 작을 때, 맞죠? 그죠? 장골재율이 클 때, 장골재율이 큰 게 아니고요. 붉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클 때는 철근에 걸려서 분리가 일어난다라고 했다. 그죠? 단위 수량이 지나치게 클 때, 그래서 단위 수량은 지나치게 크거나 적을 때 또 재료 분리 생기고요.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지나치게 큰 경우, 그죠? 그 이후에 재료 분리는 플라스티시티가 적은 경우, 진동기를 과다하게 사용할 때, 단위 수량이 지나치게 클 때, 골재 비중 차이가 클 때, 이런 게 해당된다 그랬죠? 아닌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58번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 워커빌리티에 대한 설명 중에 틀린 것은, 워커빌리티는 작업성이죠. 그죠? 얼마만큼 재료가 분리되지 않고, 이게 작업이 잘 되고, 이 반죽이 잘 되는가, 그죠? 과도하게 비빔 시간이 길면 시멘트 수화를 촉진시켜서 워커빌리티는 나빠진다. 과도하게 비비면 안 된다 그랬죠? 단위 수량을 너무 증가시키면 재료 분리가 생기기 쉽기 때문에 워커빌리티가 좋다고 볼 수 없다. 맞죠? 그죠? 에이젤을 혼입하면 워커빌리티는 좋아집니다. 깬 자갈이나 깬 모래를 사용할 경우는 장골재를 작게 하고 단위 수량을 감소시키면 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했는데요. 깬 자갈이나 깬 모래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나빠지죠. 그래서 장골재, 모래를 많이 넣고 단위 수량을 크게 해야 워커빌리티가 증대된다라고 했습니다. 틀린 설명 4번 되겠습니다. 자, 네. 그 다음에 넘어가서 나머지 한번 스스로 풀어보시고요. 61번 한번 보겠습니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1번에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초기 강도 낮아지는 게 아니고요. 온도가 높으면 빨리 수화열이 생기고 빨리 굳어서 초기 강도는 높아지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물 시멘트 비가 같으면 물 시멘트 비가 동일하다고 봤을 때 시멘트 강도가 클 때 압축 강도가 크다. 그죠? 시멘트 강도가 영향을 줍니다. 동일한 재료를 사용했을 경우에 물 시멘트 비가 작을수록 그 말은 물이 적게 들고 시멘트가 많이 들었죠. 압축 강도가 크다. 맞고요. 수분 양생을 실시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압축 강도 증진이 됩니다. 틀린 설명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63번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음 중 콘크리트의 비파괴 시험에 해당되지 않는 것 했습니다. 본문 내용 공부할 때요, 콘크리트 자체의 비파괴 시험이 있었고, 콘크리트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파괴 시험이 있었죠. 그죠? 방사선 투과, 초음파, 표면 경도 또는 표면 경도법은 우리가 슈미트 해머법이다라고도 하죠. 요거는 콘크리트 비파괴 시험인데요. 침투 탐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을 시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닌 거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요 나머지 64번은 스스로 한번 풀어보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5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콘크리트 중성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자, 중성화라는 건 우리가 콘크리트 중에 있던 수산화 석회가, 수산화 칼슘이 공기 중에 있던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CO2죠.
그거랑 만나서 CaCO3, 그죠? 탄산칼슘과 물을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탄산 때문에 산성화가 되어서 철근을 부식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중화되는 현상이다. 맞고요. 물 시멘트 비가 크다라는 건 물이 많죠. 그럴수록 중성화는 빨라진다. 맞습니다. 중성화되면 콘크리트는 알칼리성이 아니고요. 원래 알칼리성이던 수산화 이온이 알칼리 이온이죠. 알칼리성이던 게 알칼리성이 없어져서 산성을 띠게 되죠. 그래서 중성화다라고 했죠. 그죠? 3번 틀렸습니다. 중성화가 되면 콘크리트 내 철근은 녹이 슬기 쉽게 된다. 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66번 아까 풀어봤습니다. 그죠? 그래서 각종 혼화제를 한번 보시고요. 68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의 건조 수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시멘트 제조 성분에 따라 수축량은 달라집니다. 시멘트량의 다수에 따라서 수축량 달라지죠. 댐비빔이라는 건 물이 적고 시멘트가 많은 거예요. 물이 많아야 건조하면서 수축한다, 그죠? 그러면 댐비빔일 때 수축량은 크다가 아니라 작다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골재 탄성 개수가 크고 경질인 만큼 작아진다.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69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크리프 현상이다라는 건 하중을 가할 때 변형이 생겼는데요. 누르다가 하중을 없앴어요. 그런데도 계속 변형이 증가하는 게 크리프 현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하중이 클수록 변형 커집니다. 단위 수량이 작을수록이 아니라 단위 수량 물이 많을수록 변형은 커진다. 그죠? 왜냐하면 물이 건조되기 때문에요. 부재의 건조 정도가 높을수록 크고 구조 부재 치수가 클수록 변형은 적다. 그래서 치수가 작을수록 변형이 크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지금 틀린 설명은 바로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워커빌리티 요것도 풀어보시면 되겠고요. 7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아래 화학 반응식의 현상은 했습니다. 수산화칼슘이죠, 그죠? 수산화칼슘이 공기 중에 탄산가스 CO2와 만나서 탄산칼슘, 산성을 띠게 되죠. 물을 만들어요. 이게 뭡니까? 바로 중성화 현상이죠. 그죠? 이 알칼리이던 염기성을 띠던 게, 염기성이 없어지고 중성화가 된다. 그래서 산성을 띠게 되는 현상, 그죠? 그래서 결국은 산성 때문에 철근을 부식시키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자, 74번 한번 풀어볼게요. 콘크리트 탄산화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탄산가스의 농도 CO2죠, 그죠? 온도, 습도 등 외부 환경 조건도 탄산화 속도에 영향을 준다. 맞습니다. 물 시멘트비가 크다. 그 말은 물이 많죠, 그죠? 그럴수록 탄산화 진행 속도 빠르게 됩니다. 탄산화된 부분은 페놀프, 탈레인, 액을 분무해도 착색이 되지 않는다라고 앞에 내용에서 공부했죠. 일반적으로 보통 콘크리트가 경량골재보다 탄산화가 빠르다 했는데요. 경량골재가 가벼운 골재를 썼는 게 공기가 잘 들어와서 탄산화 빨라지죠. 그래서 틀린 설명 4번입니다. 경량골재 콘크리트가 보통 콘크리트보다 탄산화 속도가 빠르다라고 해야겠습니다. 자, 비슷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76번 풀어볼게요.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증가에 가장 큰 영향 주는 거 뭐라고 했습니까? 앞에서도 나왔나요? 물 시멘트비죠. 그죠? 답은 1번에 물과 시멘트의 배합비가 되겠습니다. 77번 한번 볼까요? 슬럼프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슬럼프 시험은 이제 콘크리트 콘이었다. 그죠? 10cm, 밑에는 20cm, 높이 30cm죠. 3층으로 나누어서 콘크리트 채우고요.
그 다음에 25회씩 각각 다집니다. 그죠? 그리고 콘을 벗겼을 때 콘크리트가 이만큼 이제 무너져 내렸다. 그죠? 그러면 무너져 내린 부분까지 요거를 재어서 반죽 질기 정도를 알아본다라고 했죠. 그래서 콘크리트의 시공 연도, 반죽 질기를 측정하기 위해 행합니다. 슬럼프 값이 높을 경우, 많이 무너져 내렸을 경우 묽은 비빔이죠. 슬럼프 콘의 콘크리트를 3층으로 분할해서 채우고요. 슬럼프 시험 시에 각 층을 50회가 아니라 25회씩 5회씩 다져줬죠. 그죠? 그래서 틀린 답은 4번 되겠습니다. 78번 한번 보겠습니다. 매스 콘크리트는 대형 단면 콘크리트죠. 균열을 방지나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서 열을 좀 작아지게 하는 거 좋다, 그죠? 수밀하게 타설하기 위해서 슬럼프 값은 될 수 있는 한 크게 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렇게, 그리고 혼화제로서 조기 강도 발현을 위해 응결경화 촉진제를 사용한다. 조기에 강도 발현이 생긴다면, 그만큼 조기에 수화열이 높고 건조되면서 수축이 생기겠죠. 그죠? 그래서 이건 잘못되었죠. 골재 치수를 작게 함으로써 시멘트량을 증가시켜 고강도화를 옳은 것은 했다. 그죠? 그러면 뭐가 옳겠습니까?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해서 열을 줄여서 우리가 건조 수축을 작게 하는 게 좋죠. 그래서 맞는 설명 찾았다면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81번. 한중 콘크리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서중은 더울 때 여름에 타설하는 거고, 한중은 반대로 추운 겨울에 타설하는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한중 콘크리트에는 공기 연행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죠? 물을 쓰면 얼어버리니까요. 대신에 공기 연행 콘크리트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단위 수량은 초기 동해를 적게 하기 위하여 소유의 워커빌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되도록 적게 정하는 게 좋다. 그죠? 좋죠. 물이 적어지는 게 동결 융해를 어느 걸 막을 수 있고요.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50% 이하다라고 했는데 물 결합 제비는 원칙적으로 60% 이하로 합니다. 3번 틀렸습니다. 배합 강도 및 물 결합 제비는 적산 온도 방식에 의해 결정합니다. 자, 그 다음 나머지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ALC 83번 넘어갈까요? ALC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경량 기포 콘크리트가 되겠습니다. 경량 기포 콘크리트는 규산질, 석회질 원료를 주 원료로 하여 기포제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만든다. 맞고요. 경량이죠. 그래서 골재를 쓰지 않고 기포를 만들어서 그죠? 시멘트와 배합하는 건데요. 내화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라고 했고요. 별도의 마감 없이도 수분이 차단되어 주로 외벽에 사용한다 했는데 경량이다 보니까 흡수성이 크고 표면 마모도 쉽고 강도가 크지 않아서 외벽이나 구조재로는 적합하지 못한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동일 용도의 건축 자재 중에서 상대적으로 단열 성능은 우수해요. 왜냐하면 경량이고 기포가 있다 보니까 공기가 그죠? 열을 차단해서 단열성은 좋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84번 볼게요. 일반 콘크리트 대비 ALC, 경량 기포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질로 옳지 않은 거, 그죠? 가볍죠? 경량성이고, 공기가 열을 차단해서 단열성, 그죠? 공기가 또 소리도 차단해서 높은 흡음, 차음성은 있지만, 높은 방수성 아니죠, 그죠? 방수성은 떨어진다 그랬죠. 강도 저하, 흡수성이 크고 방수성 나쁘다 같은 말이죠. 건조 수축이 큰 게 단점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머지 비슷한 문제들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88번 보겠습니다. 방사선 차단용 벽체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는 있죠. 뭐죠? 중량 콘크리트죠. 그죠? 방사선 차폐용 콘크리트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량 골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고요. 중량 골재는 자철, 갈철,
광 또는 중정석 등을 사용한다 했습니다. 답은 1번의 중량 콘크리트 되겠습니다. 예, 89번 풀어볼까요? 콘크리트 배합 시에 시멘트 1m의 삼승당 물 2000리터인 경우 물 시멘트비를 계산하라. 단 시멘트의 밀도가 주어졌습니다. 그죠? 물 시멘트비는요, 시멘트분의 물의 중량이죠. 시멘트의 중량 곱하기 시멘트 부피 하고요. 물의 중량 곱하기 물의 부피. 밑에는 시멘트고 위에 물이 올라가면 되고, 단위가 동일하기 때문에 약분되고요. 곱하기 100에서 퍼센트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멘트 중량은 1m 3승이 부피고요. 시멘트 중량 주어졌죠. 3.15g/cm 3승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이 2000리터다 했는데요. 1리터는 10의 -3승 리터의 3승입니다. 그래서 지금 밑에 단위가 미터 3승이니까요. 2리터를 미터 3승으로 고쳐졌죠. 2000 곱하기 10의 -3승 미터의 3승이다. 이렇게 바꿔줬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금 물의 중량이 주어지지 않았지만 요거는 기억해야겠죠. 1g/cm 3승이다. 그죠? 주어지면은 좋은데요. 주어지지 않는다면 물의 중량은 1이다. 요거 기억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 하니까요. 63.49%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0번 볼게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 중에서 컨시스턴시에 의해 부어넣기의 난이도 정도 또는 재료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를 나타낸다. 그죠? 거푸집에 쉽게 우리가 부어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재료 분리에 저항한다. 그죠? 요거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플라스티시티 성형성은 거푸집에 쉽게 다져 넣을 수 있고 거푸집을 제거하면 허물어지거나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 정도. 그죠? 그래서 부어넣기 좋고 다져 넣기 좋고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 거 바로 답은 1번의 플라스티시티가 되겠죠. 그 다음에 피니셔빌리티는 마감성이 되죠. 그죠? 마무리하기 쉬운 정도를 나타냅니다. 펌퍼빌리티는 펌프 압송성인데요. 콘크리트가 압송되기 쉬운 정도를 뜻하고요. 워커빌리티 시공성 작업성입니다.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작업이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정도를 뜻합니다. 자, 90, 잠시만 90번 다시 한번 볼게요. 90번이 지금, 문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1번이 아니라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표시하는 용어인데요. 컨시스턴시에 의해서 부어넣기의 난이도 정도 및 재료 분리에 저항한다. 그죠? 플라스티시티는 성형성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져 넣는다, 부어 넣는다 조금 운동되는데요. 다져 넣어서 허물어지거나 재료 분리가 되지 않는 건 플라스티시티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재료 분리를 일으키지 않고 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니까 부어넣기가 좋다는 게 작업이 용이하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요. 이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워커빌리티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9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크리트 혼화제 중 하나인 플라이애쉬가 콘크리트에 미치는 작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콘크리트 내부의 알칼리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중성화를 촉진시킬 염려가 있다. 그죠? 플라이애쉬가 중성화를 빠르게 할 수 있고요. 콘크리트 수화 초기의 발열량은 감소시키죠. 장기적으로 시멘트 석회와 결합해서 장기 강도 증진시킨다. 맞죠? 그죠? 입자가 구형이므로 유동성이 증가됩니다. 그래서 단위 수량 감소시키므로 콘크리트 워커빌리티 개선되고 펌핑성 향상시킵니다.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을 증가시킨다가 아니라 알칼리 골재 반응에 의한 팽창을 감소시켜서 콘크리트 수밀성을 향상시키죠. 증대시킨다. 그죠? 그래서 수밀성을 좋게 하는 효과 있었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4번 되겠습니다. 94번 볼게요.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혼화제, 재료할때제는
사용량이 5% 이상 사용하는 거였죠. 전체적인 콘크리트 성질을 계량할 때 사용했습니다. 효과가 잘못 연결된 것 그랬습니다. 플라이애쉬는 워커빌리티, 펌퍼빌리티 개선합니다. 고로 슬래금 이분말은 수화열 억제하고 알칼리 골체 반응 억제합니다. 실리카 듐은 화학적 저항성 증대하고 블리딩 저감시킵니다. 가용성 규산 미분말은 콘크리트 팽창제 역할하죠. 그죠? 그래서 틀린 설명 바로 답은 4번 되겠습니다. 네. 네, 나머지, 96번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용 혼화 제조, 그죠? 5% 미만 사용하는 거죠? 특수한 성질을 부여할 때 씁니다. 그죠? 사용 용도와 혼화제 중 종류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A 감수제는 작업 성능이나 동결 융의 저항성 향상된다. 왜냐면 A 공기를 연행 공기 이용해서 물을 감소시키죠. 그러니까 동결 융의 저항 좋아집니다. 유동화제는 강력한 감수 효과와 강도의 대폭적인 증가했는데 틀렸죠. 그죠?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거죠. 방청제는 염화물에 의한 강제 부식을 억제합니다. 증점제는 점성을 증가시킨다 그랬죠. 점성 응집 작용을 향상시킨다. 그죠? 틀린 거 2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 풀어봤던 것이고요. 99번. 네. 99번 한번 볼까요?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크리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했습니다. 그죠? 시멘트 페이스트가 묽을수록 크리프 변형은 커지죠. 작용 응력이 클수록 변형 크겠죠. 제하 재령이 느리다는 건 힘을 가하는 시기가 느리면 단단하게 굳어졌죠. 그때 크리프는 큰 게 아니라 제하 재령이 어떠할수록 굳어지지도 않은데 힘을 가할수록 빠를수록 크리프가 커지죠. 그죠? 이게 틀렸고요. 물 시멘트가 크다는 건 물이 많죠. 크리프는 크다. 맞습니다. 그죠? 3번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이제 우리 3장 내용 끝났습니다. 자, 함께 풀이하지 않은 문제들은 스스로 한번 풀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은 4장 석재, 점토, 벽돌, 타일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렸지만요, 재료학 전체에서 굉장히 출제 잘 되는 내용이 시멘트 콘크리트이고요. 이 부분은 또 시공학 넘어가도 또 유사하게 또 연결되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문제 풀면서 정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